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업무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기가 서류를 다 제출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 전 처음에는 이제 오늘 하려는 게 이제 기관 등록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정제 이후에는 이 승인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 물론 그 사이에 공부도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공부도 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센터 문 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싶어서 얘기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처음에 센터를 이제 승인받는 동안에, 그때는 이제 장애인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보시면 돼요. 이 승인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센터를 이제 이 장기요양 기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류 내놓고 이제 한 달 정도, 또는 늦어지면 60일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센터 차리고 이제 그때 뭘 했냐면은 어르신들을 이제 모집했어요. 어르신들을 그 사이, 왜냐하면 등급 나오는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승인이 더 빨리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승인이 더 빨리 나니까 그때 이제 어르신 모집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이제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장기요양보험법 한번 보고 가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 만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이 정확한 정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이제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 노인 장기요양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정의 같은 경우인데, 이게 막상 설명할 때 이제 그게 과연 뭘로 정의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1조에서부터 1조에서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1조에서부터 3조까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제 요게 중요해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혼자서는 이제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죠.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렇다. 목적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의. 여기엔 조금 보고 가셔야 되는데,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 또는 60 이상의 노인 또는입니다. 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죠.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게 많이 아니죠. 65세 이상 노인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도 되지만은 65세 미만의 사람이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면은 이 사람 등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65세 이상만 되는 건 아니고, 65세 미만도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고, 지금 오늘 방송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장기요양 급여는 15조 제2항에 따라 등급 판정. 이거 이제 등급 판정입니다. 등급 판정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등급 판정, 등급 신청에 대해서 요 내용은 제가 내일 영상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여기 이제 또 요 내용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자기들이 이제 등급을 이제 판정하는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는 뭐 그냥 개안타. 3개월 개안타. 6개월 이상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또는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현금 급여죠, 이게.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 사업이란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 및 이거는 뭐 아시고, 장기요양 보험료로 이제 또 돌아간다 이 말이고, 장기요양 기간 제 31조 이건 지정 이제 관련인데, 요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 기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정받죠. 뭐 23조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31조 뭐 이런 내용, 그거는 이제 뭐 이제는 설치하고 난 서류 다 내고 난 후니까 요 부분은 이제 뭐 공부하시려면 한번 보시면 돼요. 장기요양 요원이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뭐 우리 종사자들 말하는 거죠. 자, 3조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우면 좋은데, 뭐 어르신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자립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근데 자립적으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요 내용이 이제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스스로 좀 하게 그렇게 도와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 생활 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욕구 사정하고 이런 거 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 심신 상태, 뭐 생활 환경, 뭐 가족들의 이제 욕구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족 이제 일하는 거는 가족 거를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 뭐 가족들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고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쨌든 최대한 가장 좋게, 가장 최적의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요게 조금 이제 그건데,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재가를 우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등급을 내면은 인증서가 나와요. 인증서가 나오면은 재가만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만약에 시설에 이제 가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조건이 있어요. 치매가 있다든가 뭐 동일 세대에 이제 수발할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제 집이 뭐 전소하여 뭐, 근데 이거 집이 이제 거의 집이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경우, 완전 뭐 천재지변을 완전 박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시설급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뒤에 두 가지는 거의 뭐 불가능하고요. 사실 뭐 그렇게 이제 따지기가 좀 불가능하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치매로 이제 가장 많이 시설 등급을 시설급여를 내는데, 가장 이제 치매가 제일 확실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재가를 우선으로, 재가급여 이제 단기 주간 방문 뭐 있죠. 방목용 뭐 방문하는 이렇게 있죠. 그 재가를 우선으로 한다.
그 시설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거 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재가를 우선으로 한다. 있을 때 집가. 예. 요렇게 한다. 요 내용은 이제 재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재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설급이 잘 안 내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재가를 이제 무슨, 가족도 보고, 가족이 반을 보고, 나도 반을 보고, 그 장기요양도 반을 보고, 이렇게. 반반 장기요양 보험과 가족과 같이 합심해서 이 어르신을 케어하자. 이게 이제 재가급의 원칙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해야 한다. 병원은 의료 서비스 병원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르신 상태를 알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제 연계해라. 사실 들어보면 이제 다 맞는 말이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그냥 읽고 가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이걸 안 읽고 가니까 이게 머릿속에 없으니까 설명을 하라 하니까 그냥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예전에 설명하다가 몸이 안 좋으시면은 여기 다니실 수 있다. 주간보고 다니실 수 있다. 주간보고 이제 처음에 열었을 때 그때 이제 그래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몸이 어느 정도로 아파야 되는 건지 어떤 질병이 되는지, 그냥 당뇨 고혈압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모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때 장기요양이란 무엇인가, 이 장기요양 보험의 이제 시설과 여기 이제 기본 제공 원칙 이런 거 있죠, 정의랑 이런 거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머릿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대면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요 보고 요렇게 정의 내려서 이건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제 모집하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오늘 방송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센터를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 제출하고 난 뒤에 이제 어르신을 모집하러 사실 그때부터 다녔어요. 청소도 하고, 센터 이제 문 열어놓고 혼자서 청소도 하고, 직원들 그때 출근 안 했죠. 출근 안 하고 이제 청소하고 이래가 하고 있다가 어르신들 보러 가고, 이제 어디 갔냐, 어떤 걸 했냐, 이런 내용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모집하는데 제가 이제 이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오늘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빠진 건 뭐냐 하면은, 돈으로 이제 홍보, 문의 이렇게 있는데, 문의가 왔을 때랑 이제 홍보할 때랑 이제 요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제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 홍보할 때 이 홍보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 한 게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버스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붙인다든지, TV 광고를 한다든지. TV 광고도 지역은 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조금 배제해 놔놓고, 왜냐하면 돈 많으면 사실상 제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돈 많으면 항상 무슨 일이든 다 수월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없을 때 이제 좀 영세한 기관을 좀 먼저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홍보를 좀, 돈이 좀 아예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냥 내 몸 하나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가 처음에 이제 홍보를 하러 가잖아요. 홍보를 하러 가면 몇 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여기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내놨는데 일단 홍보하면은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어르신한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 신청을 이제 해줘야 돼요. 어르신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르신이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보호자나 어르신이. 예.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보고요. 이걸 바로 어르신 등급 있습니까? 이래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어르신 등급이 있는,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 사시고 이래 얘기하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르신 여기 이용하시려면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 신청하고 이제 그런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등급 이제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어르신이 이거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문의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로 문의가 오건 방문하시든 등급 있는지부터 이게 장기여행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들도 이제 직접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뭐 하는 데고 하면 아 여기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등급을 이제 신청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시고요. 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현수막하고 차량이 이제 그 일단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왜 돈 안 들어가는 거 얘기한다면서 왜 갑자기 돈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 하는데 뭐 그 업체에다 얘기해가지고 뭐 나이트클럽 선전처럼 차들 막 이래 막 부츠가 댕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차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 아니면 센터 차량 이런 차량에서 여긴 센터 이제 그 오픈 전이니까 보통 차를 안 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 차에다가 내 차에다가 그냥 지금 붙이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수막도 이것도 그 돈을 막 많이 들여가지고 막 게릴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주르르 깔아버리는데 그거 대단하던데 그거 보니까. 근데 효과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막 자르거든요. 주말 되면 주말도 자르고 수요일도 자르고 뭐 날짜가 막 그게 없어요.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막 자르는데 이거를 그거보다 그 자르는 속도보다 더 많이 붙이는 게 오늘 잘라갔는데 내일 또 붙여 밤에 현수막을. 그렇게 돈으로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면 다 됩니다. 되기는 그분들이 막 몇 개씩 막 몇백 개씩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제 현수막을 이제 그 처음에 센터 열고 막 붙이러 다녔거든요. 저도 많이 잘렸어요. 주말에도 자르더라고요. 일요일 토요일 이런 날에도 자르고 금요일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셔가 현수막은 금요일 날 저녁에 붙여라 그래야 주말에 안 자른다 이랬는데 제가 직접 다 붙였거든요. 한 20개 정도를 현수막 달았는데 다 잘라가 버리더라고. 그게 지자체마다 하는 게 제가 그 만약에 이제 동구 서구가 있으면은 동구와 서구 중간쯤에 이래 현수막을 다 이래 돌아다니면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동구 쪽에는 일요일 날 다 없애버려요. 근데 서구 쪽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뭐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그한데 일단은 현수막을 하려면은 그 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때 하고 또 다른 사람 만약에 어디 관리인 같은 분이 이래 나오시면은 이거 왜 붙이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시거든요. 그럼 들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뭐 사실 니 뭐 좀 뭐 개그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돈이 줄어요. 또 돈이 좀 줄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게릴라 막 붙이는 거. 그 사실 이제 설치 그 서류 내놔놓고 이런 걸 붙이면 안 되거든요. 현수막을 전화번호나 이런 걸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전화기는 먼저 이제 전화번호 받은 상태예요. 그때 받은 상태고 요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는 그 뭐고 센터가 안 열린 상황이 맞는데 그때부터 사람을 구하러 된 게 왜냐면 인증서를 받아야 되니까 어르신 등급을 내서 이제 그 기간이 한 달 3주 정도 한 달 정도 이래 걸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등급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와버리면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기다려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렇게 한번 하시는 게 저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센터 열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그 전에라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더 모집하려고 이제 어르신들을 그러기 위해서 뭐 일단 해보고 어르신들 뭐 또 기다려 주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센터 열릴 동안. 그러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니까 조금 그 불법성이 있긴 있는데 막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자꾸 하는 건 안 되지만은 사실상 저도 이제 센터의 이 방송에서는 영세한 기관을 위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저도 법을 100% 지키는 인간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진짜로 자기가 뭐 좀 안 되겠다 이러면은 현수막 제 기준에서는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뭐 개안치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네. 남한테 피해를 뭐 많이 준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몇 개 정도 다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수막을 달아놓으면 사실 바로 전화가 안 와요. 사진 찍어놓고 뭐 한 몇 달 있다가 전화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차량이 이게 굉장히 그 광고가 많이 잘 됩니다. 어떤 센터에서는 그냥 그 폐차를 했는 걸 하나를 그냥 동네에 딱 놔두고 거기 그냥 광고를 붙여놔요. 차에다가 막 특이하게 막 크다랗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그래 주차시켜놓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차량 이거를 직원들도 한 번씩 이제 우리 센터 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갖고 갔는데 이제 그 번호하고 이런 걸 써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전화가 많이 와요.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홍보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차량이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수막은 진짜 게릴라처럼 완전 막 도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못 보는 것 같고요. 예. 차량이 더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화번호 꼭 써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NS 홍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블로그나 뭐 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유튜브를 이제 활용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이 편집하고 이런 거 안 어렵거든요. 저도 유튜브 하나도 할 줄 몰라요. 편집하고 처음에 할 때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제 영상 제일 처음에 1편, 2편 보면 정말 못 봐줄 정도로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 정도인데, 하다 보시면 또 늘어요, 그것도.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예. 유튜브를 왜 이제 추천드리냐면은, 이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상, 동영상 이런 걸 올릴 수가 없잖아요. 센터 이제 개설 전이니까. 근데 개설 후에는 반드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올려서 그렇게 이제 홍보하시는 게, 왜냐면 영상 자체를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거든요.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요. 그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어떻게 유튜브 찍노? 어르신도 아무도 없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찍냐? 동네 이제 노인정 가셔가지고 어르신들 초청을 하세요. 초청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럼 놀러 오시거든요.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선생님도 뭐 맞춤형 서비스 가산 아시죠? 가산에서 했던 거. 가산에서 했던 거 맞춤형을 해가지고 뭐 어르신 한 명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노인정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좀 노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사람은 그렇게 모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을 자꾸 올리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영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 게 좋고, 이제 어르신들도 그런 집에 보호자분들도 수급자 어르신도 그렇고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웃음 치료하는 거 뭐 이런 거 부분을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 생각을 듭니다. 유튜브 같은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팅 업체에 맡겨버리면 돼요. 맡기면 다 알았어요. 이제 홈페이지 제작 뭐 다 해주고 뭐 다 해줍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홀로 싸워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강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사실 저도 다른 원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센터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센터를 인테리어하고 남는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에서요. 뭐 빚 더 내면 되지 가긴 가시는데, 이 센터를 이쁘게 하는 건 저는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추천을 안 드려요. 어르신들은 그냥 평온한 정도로 마음이 안정되는 정도의 색깔만 그렇게 해가지고
무난한 색깔로 이래 해가지고 이제 센터를 만들어도 어르신들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거든요. 뭐 이쁘게 알록달록하고 뭐 아니면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한다 뭐 이렇게 해도 어르신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못 느끼시고요. 사실 보호자분들이 뭐 와가지고 이래 보면 아 인테리어 잘해놨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돈으로 차라리 그냥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라.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집에서 어떻게, 이 센터에서 어떻게 이 어르신들한테 뭐가 좀 도움이 되는가, 하다못해 재밌게라도 하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르신들도 재미없으면 오기 싫어요. 주간부 어르신들 특히 더 그렇죠. 시설 어르신들이야 뭐 치매가 심하다든가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은 이것도 거의 어르신도 흥미를 못 느끼면은 뭐 자기가 안 간다 하든가 뭐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안 나갈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강좌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저는 이게 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펀치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노인복지관가하고 이제 지자체 통장 반장들한테 이제 좀 많이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연세 드신 분 계시면은 보호자분들 이제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게 잘못하다가 이제 동네에 아예 터줏대감 같이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이 아니면은 잘못하다가 도로 싸움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고요. 통장 반장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반감이 없기 때문에 하도 많이 몇십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봐도 그거 맞나 이러고 완전 가족처럼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빼놔놓고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한 번씩 초청하고 강사쌤 한 번씩 오는 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식도 해드리고 어르신들 재밌게 놀라고 이제 다른 수업자 어르신도 같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경로당 다니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하시고 노인복지관 여기도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필요해가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얘기하고 이래가 친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주간보호도 내가 어디에 연고를 잡을지 입지 선정할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내가 오래 살았는 곳에서 한다면 이제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 가정 방문 급여 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 동네 많이 돌아다니셨겠죠.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딜 가나 사실상 이렇게 반감이 없어요. 자주 봤는데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많이 유리하다. 그리고 어르신 수급하기도 영 유리하고 방문 요양 하시던 어르신들 중에 주간보호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간보호로 넘어오시기 때문에 가정 방문 급여를 하시는 분들은 주간보호 하시기가 영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원이나 공원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을 하면 제가 처음에 센터 열고 병원을 이제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명함을 돌리는데 이제 사탕 넣고 이래가지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처음엔 진짜 병원 앞에서 하라기가 진짜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도 못 걸겠어요 내가 그때. 지금은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자꾸 어르신들한테 가면서 이래 어르신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여기 사세요 이러면서 어르신 여기 한번 놀러 오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기라도 하는데 지금 그때는 진짜 어르신들 나오는데 병원 앞에서 그거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게야. 부끄러워 하면서 혼자 이거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한 30분 정도 진짜 그렇게 너무 부끄러워 하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얘 왔는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 막 어르신 나오는데 처음에가 어렵지 한번 해보시면은 그 혹시 병원 사람들이 내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안 쫓아내요. 뭐 계속 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 잠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르신 안녕하세요 뭐 하고 인사하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주고 이러면은 어르신들 여기 뭐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뭐 이러하고 뭐 이래 얘기해도 뭐 쫓아내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쫓아낸데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여튼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 처음에 이제 명함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화는 몇 번 왔어요. 전화 몇 번 왔는데 그 뭐 방문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어르신 모집한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처음에만 어렵지 이제 나중하면 진짜 쉬워요. 그냥 밥 먹듯이 막 그냥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잘 안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가 하다 보면 이런 데인데 아니면 이제 자기가 아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 친구 같은 경우는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동네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연고지가 있는 곳에서. 예. 그러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만 어렵지 뭐 말 걸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원인데 공원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공원에서 처음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이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차 같은 거 여름에도 뭐 시원한 차 하시면 되는데 차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해놔놓고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 차 한 잔씩 드리잖아요. 이게 좋은 게 차를 드리면은 어르신들이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니 뭐고? 하면서 니 왜 여기서 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아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게 뭐 하는 데인데? 하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정의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이런 곳입니다. 이래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친구분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어르신보다 더 나이 많으신 뭐 어르신이나 뭐 이런 어르신 분들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뭐 어르신도 뭐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되시면은 만약에 뭐 치매가 있다든가 경증 치매도 되거든요. 요새 인지지원 등급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르신들이랑 얘기하기 편해요. 차 드리고 이러면. 근데 차는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빨리 따라요. 빨리 따르니까 뭐 그래도 그거보단 낫긴 나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단 낫긴 나은데 얘기하긴 그 공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공원 그러니까 센터 입지 정할 때도 공원 근처는 이제 막 큰 공원은 그 근처 비싸거든요. 이제 임대료가 비싸요. 근데 작은 공원에 하나 있는 이런 공원이라면 운동하러 오신 보호자들이 또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제 들리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원도 저희가 홍보하거나 이런 쪽에는 또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이 공원에서 저도 이게 공원에서 처음에 갔을 때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지쳐가지고 왕발통 아시죠? 나중에는 이제 이 얘기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제 그거 하니까 왕발통을 빌려가지고 산 게 아니고 빌려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보이면 이제 거기 옆에 가서 앉으면서 이제 얘기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야, 이런 데가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다. 한번 와가지고 한번 놀러 오셔도 된다. 뭐 등급 없어도 된다. 뭐 이러면서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그냥 멀쩡한 이제 몸이 괜찮으신 보통 어르신들도 그렇게 자꾸 이제 왕래가 시작되면은 니 저 가봐라 하면 거기서 이제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많으면 그러면 니 저 가봐라 아니면은 니 저 내가 여기 소개시켜 줄게 이러면 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있는데 저 안 가봐라. 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거 안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르신들이 소개 많이 시켜드려요. 많이 시켜주시면 저도 많이 소개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가지신 어르신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발품을 파는 거, 예.
이렇게 발품을 파는 게 굉장히 큰 그 효과를 준다는 거. 현수막보다 저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사실 현수막은 이게 그 제가 달았는 거 하고 그 돈 줘가지고 달았는 거 다 합쳐도 제가 공원이나 그 병원, 경로당 이런 데서 그 어르신들이 소개받은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 이제 뭐 광고를 하시려면 크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 돈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버스에다 막 붙여놓고 그 택시에다가 막 붙여놓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하시고 이렇게 발품 파시는 것도 하시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확률이 올라가겠죠. 원래 확률 다 확률이겠죠. 확률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서 이제 또 문의 전화 오시잖아요. 전화 오시면은 이제 어르신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다 보면 등급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이 그러면 등급이 뭐고 아니면 등급이 뭐 하는 건데 등급을 왜 만드냐 뭐 이래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전화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얘기하다가 방문을 내가 이제 방문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방문 안 하고 자기 방문 안 하는 걸 또 집에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르신 뭐 이걸 처음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얘기하면 왜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이제 얘기가 끝날 때쯤에 그러면 어르신 제가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그 보호자분한테 제가 한번 그 어르신 보러 갈까요? 아니면 등급을 내기 위해서 어르신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한번 방문을 하셔도 돼요. 예, 여기 이제 방문 여부죠. 예, 방문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두 번째는 이제 SNS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집에 계신데 뭐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를 잘 못 하시는 분들 이제 그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SNS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SNS나 이제 뭐 블로그, 유튜브, 뭐 밴드 뭐 이런 거 많죠. 이런 홈페이지 뭐 이게 있는데 이걸 다 보시고 그분들이 오시게 할 수도 있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이거는 조금 그냥 해놔놓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블로그는 뭐 유튜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르신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이제 소개 영상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시설만 막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처음에 어르신들 이제 그 이제 센터 열고 나오면 이제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 같이 막 놀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같이 해놓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얼굴도 모자이크 좀 하시고. 예.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이거 편집이나 이런 걸 기술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그렇게 뭐 잘 못하는데 그냥 간단한 그런 영상 만들고 이런 거는 자기가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뭐 긴 영상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있고 뭐 억수로 영상 퀄리티가 좋은 그런 영상 못 하겠지만은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유튜브 그때는 안 했어요. 저도 유튜브를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아마 유튜브 동영상이 가장 큰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튜브가 아주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 동영상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3번 전화 상담 시, 예. 이 어르신들이 그 전화 상담할 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뭐 몇 시간 하면 되노? 이런 물어보고 아니면 뭐 어르신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시간은 몇 시간 뭐 몇 시간부터 몇 시간 뭐 2시간마다 이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가장 뭐 등급 여부 확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금액, 시간, 주거지, 질병 유무 확인 뭐 이래 돼 있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뭐 어떤 질병을 가졌냐, 뭐 시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사시는 데는 어디신가. 너무 멀면 또 안 되겠죠. 송용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어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잘 판단하시고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내가 전번 영상에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디를 가버리면 다른 주위의 사람 몇 명을 할 것을 못 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확실히 아시고 그 진행하시는 게,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이제 너무 멀잖아요. 시간이 뭐 한 40분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한 1시간 걸린다. 이런 경우면은 그냥 다른 센터로 차라리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게 차라리 그 어르신 만났을 경우입니다. 이거 뭐 어르신을 보내라 마라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어르신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다가 그러면 제가 다른 센터로 연결해 드릴까요? 이러면은 어르신이 근데 아는데 없으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좀 가르쳐도 이런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연결해 주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막 어르신 막 전화번호 막 공개해 주고 이러면 그거는 또 개인정보에 그거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하시고요. 예. 그게 사실 뭐 다른 센터 연결하는 것도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금액이에요. 이 금액 때문에 제가 잠시만요. 이 금액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금액 때문에 이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만약에 돈 얼마 나오는데 만약에 물어보시잖아요, 어르신이. 돈 얼마, 대충 뭐 그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설명을 하면 뭐 시간이 몇 시간, 밥은 뭐 식대는 얼마 이래 해가지고 그 공단 부담금은 85%, 어르신 부담금은 15%뭐 이래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하잖아요. 길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거의 못 알아들으세요. 거의 못 알아듣시고 대충 한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분명히 앞에 붙여야 될 게 대충입니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제가. 계산해 놨는데 요거를 이제 요 카페에 올려 놓을게요. 예. 요런 식으로 요거 이제 만약에 이제 식대가 지금 이거는 이제 2,000원 잡은 건데 한 끼당 한 끼당 2,000원 잡은 건데 만약에 뭐 2,500원 하신다 하면 요걸 5,000원으로 바꾸면 되겠죠. 예. 요거를 5,000원 바꿔 가지고 이 계산을 요거는 이제 2020년 기준입니다. 이제 3, 4, 5등급 기준이에요. 예. 2등급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이제 만약에 2등급 같은 경우에 24회 하는 경우에 요거보다 8시간 요거 이제 보통 8시간 많이 하니까요.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예. 요거는 한 31만원 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르신이 만약에 기초다 아니면 뭐 차상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르신 그건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르신 제가 볼 때는 뭐 한 기초 생활수급자면은 뭐 돈이 이제 요거 밥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예. 밥값, 식사비. 이런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에서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만 계산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얼마 됩니다. 이런 걸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르신들도 바로 판단하시거든요. 네, 안 되겠다. 되겠다. 뭐. 그냥 궁금해 하실 때 얘기 바로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한 번씩 계산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식대만 바꾸시면 돼요. 요 금액은 똑같잖아요. 이건 15%일 때니까. 요거는 이제 변경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오겠죠? 만약에 뭐 9%, 6% 경감이랑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경우는 0 적게 나오겠죠? 6%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적게 나오니까 대충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거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한 건 계산해 봐야 됩니다. 달마다 다르고 30일 날 다르고 이용하시는 거에 따르고 시간에 따르고 요일에 따라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그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대충 만약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신다, 뭐 아니면 이제 주말까지 나오신다, 뭐 주말까지 나오신다 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까지 나오신다 보면 20만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뭐 집에 가 얘기 한번 해볼게 뭐 하는 경우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보호자가 알아야 되는 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만약에 어르신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가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 보호자는 항상 통화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몰라도 그런 분들 잘 없죠. 사실 그런 분들 잘 없는데
그런 어쨌든 보호자분들이랑은 얘기를 끝내고 어르신들이 그 등급을 내는 것도 진행을 하셔야지. 만약에 보호자한테 얘기 안 하고 등급 신청하는 거 뭐 이런 거 진행하셨다 하면 또 다른 그 분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요거는 요 계산해 놓은 건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놓을게. 그 변형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뭐 계산해 놓은 거 요렇게 이제 요거 이제 뭐 합친 거 요렇게 예, 요 부분 예, 보통 8시간 이제 10시간 요런 거 적용되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토요일 수가가 이제 변했는데 지금은 요걸 일요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토요일이라 보시는 게 아니고 4일이. 예. 그러면 이제 토요일은 빠지더라도 그냥 4일 되는 거죠. 그 토요일 빠지고 일요일 하고 있는 거. 요건 이제 변경을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제 토요일 수가가 이제 30% 가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일요일에 적용되는 걸 여기 했고,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칸을 하나 더 만드세요.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4월부터 그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 요거 이제 30% 적용되는 거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칸을 하나 더 만드시거나 아니면 요 금액이 또 뭐 그냥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면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공휴일 빨간 날이 있기 때문에, 빨간 날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칸을 하나 더 만드시든지 요걸 이제 30%를 없애버리든지 그냥 요걸 24로 계산하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0으로 만들고 요걸 24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26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변형하셔가지고 요걸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3, 4, 5등급만 해놨어요. 2등급도 뭐 계산해보면 되지만은 보통 이제 주간보험 3, 4, 5등급 많이 오시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오늘 그 이제 시설 그 설치 신고 서류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승인 받기까지의 과정에 뭐 그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하고 나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시기에 지금이 이제 서류 내고 난 다음에 그 승인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시지만은 그 청소도 하시고 예, 센터 그때 이제 기분도 사실 또 좀 감개무량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센터 여시는 분들은 뭐 손쉽게 하세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수급도 영 잘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뭐 방문요양 가정 방문급여 하시다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은 주간보로 아주 수월하게 잘 가세요. 웬만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일도 비슷해요. 방문요양이나 뭐 주간보호나 뭐 이제 시설에서 한다는 그 부분이지, 그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차이가 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만 차이 나지 일은 비슷합니다. 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유리하니까 예, 지금 가정 방문급여 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아시고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문제죠. 어렵죠. 직원 구하기도 워크넷에서 지금 올리지 못해요. 지금 뭐 서류를 내놨는데 뭐 그냥 지인들 해가지고 냈다 하면은 워크넷에서 올리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좋은 게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사업자가 없더라도 그 전부터 이제 채용했는 걸로 하고 뭐 일당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감개무량하게 청소합니다. 청소하면 내가 센터를 차렸구나, 센터를 설립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참 저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참 뭔가 가슴이 벅찹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도 좀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시작하면서 어차피 거쳐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한번 방송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보고 내일은 이제 등급 신청하고 어르신하고 이제 계약하는 거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